안녕하세요. 동글 한국사입니다. 동글 한국사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그 첫 걸음으로 일제감정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감정기는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게 통치권이 빼앗긴 그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이 일단은 일산의 정민의학을 했죠. 정민의학. 그래서 조선 통치권을 빼앗기고 이때 이토 히로부미 통감으로 오면서 이때 1909년에 러시아의 코프체프와 회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주를 갖고 있죠, 일본이. 그 대신 러시아에게 만주를 내어주는 대신 조선에 대한 확실한 통치권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죠. 근데 그 순간 안중근이 저격을 해서 이토를 죽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당당하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토가 지은 죄를 무려 15가지나 당당하게 법정에서 밝히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0년 4월 13일에 순국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사형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에선. 그 청년은 자유를 얻고 싶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맞았던 기사가 있거든요. 열차 운전하는 사람. 근데 그가 총을 맞자 나는 그 사람을 10분 동안이나 보고 있었다. 그는 잡혀가면서도 당당하게 눈빛이 틀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만큼 안중근이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 제가 안중근을 제일 좋아하는 위인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김구가 이쪽에 상하이로 가서 임시용을 세웁니다. 거기 김구가 세운 게 아니라 첫 시조는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이회영이 있죠. 이때 김구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사라는 놈들을 잡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 총독부에서 아예 조선과 아예 일본을 합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국토는 무려 2배씩이나 늘어났고 만주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인도보다 큽니다. 인도보다 크죠. 그리고 청나라는 이때 남청과 북청으로 갈라져서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청은 장제스, 여기 남청은 마오쩌둥. 마오쩌둥, 장제스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침략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연합을 맺고 일본을 소탕합니다. 이때 이회영, 안창호, 김구는 이때가 1920년대였잖아요. 그때 말에 이봉창이 일본에서 왕이 지나간 마차에 폭탄을 쾅 하고 던집니다. 이때 주위에 있던 군사들만 다쳤지만 왕은 죽지 못했습니다. 이봉창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 중반에는요,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도 엄밀히 따지면 의사가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이 일왕의 생일잔치에 일본으로 홍커우 공원에 가서 중국에서 하는 홍커우 공원에 가서 폭탄을 쾅 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아예 고위 관리들 다 다치고 외무장관들 거의 고위 관리 왕의 사위도 죽게 됩니다. 부상이죠. 왕의 장인도 부상. 히로히토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잔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좀만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20년 중반인데 이때 탑골 공원에서 삼일운동이 펼쳐집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끝없이 벌어지지만 제국경찰들에 의해 무참히 사륙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3.1운동이 어쩌면 제일 유명한 만세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군산에서도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군산이 거의 독립운동의 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산.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도 일본 놈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싸우다 죽는 해녀들도 있고 잡혀가는 해녀들도 있고 공을 세우는 해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자들도 나서고 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나섰는데 친일파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1930년 말에 이광수는 이때 임시정부에서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광수는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안창호와 함께 잡혀 들어갑니다. 안창호가 거의 임시정부의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서 안창호와 이혜영은 반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병 때문에 안창호는 죽고요. 이광수는 친일파됩니다. 친일파. 이런 정신력으로는 절대 독립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광수는 일제에 굴복한 겁니다. 결국 이광수는 일본의 군사대로 쓰는데 학병들도 가야 된다는 신문을 씁니다. 이렇게 쓰고 훗날에 우리나라 독립되고 나서 이광수는 처벌을 받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도 홍범도 북쪽에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지역, 백두산 지역에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서 청산리 대첩 등등 이깁니다. 이렇게 연합까지 해서. 그렇지만 이회영도 잡혀서 안타깝게 고문에 못 이겨 죽습니다. 이때 그 이회영의 친척이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알지? 그 이회영의 친척이 청나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순사가 딱 이런 걸 뿌리고 다녔어요. 이회영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상금을 주겠다. 이런 걸 다 뿌리고 다닌 거예요. 청나라 전체, 일본 전체, 조선 전체 여기다 다 뿌리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청나라에 살던 이회영의 친척이 신고를 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힙니다. 결국 이회영은 병에 못 이겨 죽고 뼈만 남은 채로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일본 놈들의 악행은 잔인합니다. 지금이 1930년 끝나고 1940년이죠. 1940년. 광복이 얼마 안 남은 상태. 이때 1942년 말에 일본이 이탈리아, 독일과 손을 잡고 제2차 대전을 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먼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이때 미국이 화가 나서 공격전을 벌이고 장제스와 마오쩌둥 아직도 전쟁 안 끝나서 지금 일본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1945년 8월 9일에
나카사키,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일본 수도고요. 옛날 일본 수도고. 나카사키는 일본의 주요 도시 하나였습니다. 여기다 원자폭탄 쾅 하고 투하합니다. 여기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가 되고 결국 일왕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이라고 연설을 합니다. 항복. 결국 우리나라는 광복되고요. 친일파들은 처벌을 아쉽게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38선을 그으면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요. 1950년에는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1949년에 육군대장 안두희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의 배우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김구가 우리한테 처벌할 것을 두려워한 친일파들이 김구 선생님을 죽인 것입니다. 육군소장 안두희를 시켜서. 그리고 이광수는 어떻게 됐냐? 처벌받았죠. 그리고 애국지사들은 다 건국지사상을 받습니다. 짝짝짝짝. 결국은 일본은 폐허가 되고요. 조선 땅도 폐허, 청나라 땅도 폐허, 전 세계가 다 폐허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